본 학회 면접 선발 과정 중 케이스 인터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니 링크들이나 상세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가상으로 구성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케이스 인터뷰는 게스티메이션, 케이스, 핏의 3단계 구조화 면접 중 2단계로서 Clarify, Structure, Analysis, Conclusion 순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객사인 담배회사는 유통화물 차량을 독립적인 회사로부터 아웃소싱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하우스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고객사는 사업용 트럭의 평균 속력 및 최대 속력, 운전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포함한 전자 기록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에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고객사는 아웃소싱을 해야 할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하우스 유통 채널을 유지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조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Clarify는 문제를 재정의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분석보다 문제의 스코프를 명확히 하는 구간입니다. 지원자는 인터뷰어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범위를 한정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담배회사로 유통 기능을 아웃소싱해야 할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웃소싱하는 것과 인하우스 유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 중 무엇이 최선일지 결정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외 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사가 현재 유통하고 있는 지역 외에 새로운 지역에 유통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객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사의 결정을 돕기 위해 저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하고 싶습니다. 아웃소싱 하는 것의 경제적 관점과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트럭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투자 재원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잠시적 비용 또는 절감 가능한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관점에서는 내부적 리스크와 외부적 리스크를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문화 차원의 충격과 파업 가능성까지 포함한 근로자가 받을 충격을 검토해 볼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유가, 정부 규제, 그리고 향후 경쟁에 대한 유연성 등 더 큰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스코프를 명확히 하셨다면 다음은 문제를 미시하게 접근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스트럭처 구간입니다. 얻어낸 정보를 종합하여 미시하게 사고함으로써 해당 케이스 상황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경제적 관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웃소싱과 인하우스 체제 유지 각각에 대한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략적 투자 비용과 고객사가 원하는 투자 회수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중고 차량 보상 판매 수익을 포함하더라도 4.8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고객사는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차량들은 노후했고 고객사는 현재의 차량들을 머지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4년 안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인하우스 체제와 아웃소싱 관련 비용에 대해 배송 횟수, 평균 배송 비용, 인건비, 보험, 유류비, 1회 배송당 유지비, 1회 배송당 총 비용 중 고객사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하우스의 배송 횟수는 400회, 보험은 10만원, 유류비는 10만원, 1회 배송당 유지비는 5만원입니다. 아웃소싱의 배송 횟수는 400회, 평균 배송 비용은 120만원,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 유류비와 1회 배송당 유지비 역시 아웃소싱 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웃소싱과 인하우스 체제 차이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회 배송당 인건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건비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고객사는 정규직 운전수를 몇 명이나 데리고 있으며 그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고객사는 10명의 정규직 운전수를 데리고 있으며 복리후생을 포함해 월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그럼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애널리시스는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세밀한 분석을 하는 구간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도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금으로 나가는 비용은 1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0만 원이므로 연간 3억 원입니다.
3억 원을 배송 400회로 나누면 1회 배송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75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험, 유류비, 유지비 등 부대 비용을 더하면 인하우스 체제에서의 최종적인 1회 배송당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최종적인 1회 배송당 비용은 12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고객사는 인하우스 체제 기반 유통을 통해 1회 배송을 할 때마다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간 20만 원 곱하기 400회, 즉 8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 정리가 맞습니까? 네,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비용을 정리한 결과 4.8억 원 투자에 대한 회수 조건을 견주어 볼 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고객사가 원하는 기간보다 더 긴 6년이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6년입니까? 4.8억 원을 연간 절감 금액인 8천만 원으로 나누면 6년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컨클루전은 케이스 인터뷰 전반에 걸쳐 분석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 원인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분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고려했을 때 저는 독립적인 회사에게 유통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리스크를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내부 리스크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 조직 문화에 끼칠 영향, 즉 정규직 운전수 10명 해고가 조직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아웃소싱을 결정했을 경우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좋은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만 고객사의 운전수들은 현재 노동조합이 없고 조직 문화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외부 요인을 보면 아웃소싱 하는 것에 몇 가지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장기 계약을 맺는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유가 상승이나 정부 규제 변화 같은 리스크를 외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객사 같은 회사들에게는 중대한 리스크이며 고객사에게는 더 큰 이득이 됩니다. 게다가 아웃소싱은 고객사가 확장할 경우 유통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입장을 바꾸어 인하우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안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몇 가지 변인이 있습니다. 인하우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하우스 체제 유지를 통한 절약 금액과 투자 회수 기간을 곱한 것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투자금인 4.8억 원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투자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대신 차량을 대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회수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하우스 체제 유지를 통해 절약되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운전수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 고객사 배송을 늘리거나 소기업들의 배송 대행을 맡아 배송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업무만 외주를 주어 유지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